공포영화의 클라이막스는 보통 이런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왠지 모를 음산한 분위기가 깔리고 그 알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공포에 질린 여주인공.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는 괴한. 이렇게 주인공이 끝까지 살아남을지 알 수 없는 긴장감의 연속이 공포영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 아주 이상한 공포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한 지 14분 만에 주인공이 죽어버리는 공포영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주인공은 다시 살아나니까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매번 죽고 매번 다시 살아납니다. Hey, you're up. Tree, happy birthday. 자신의 생일날 죽음의 무한반복이라는 황당한 생일 선물을 받게 된 기구한 주인공의 이야기.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공포영화가 질색이신 분들이라도 아주 즐겁게 볼 수 있는 독특한 공포영화 해피 데스데이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는 늦은 시간에 힘겹게 눈을 뜬 주인공 트리. 그런데 이곳은 생전 처음 보는 이 남학생의 기숙사입니다. Oh, hey, you're up. I wasn't sure if you wanted to sleep in or not, so. Am I in a dorm room? Yeah. 게다가 오늘 9월 18일은 그녀의 생일이기도 한데요. 어젯밤 광란의 파티 이후에 이곳에서 정신줄을 놓아버렸던 트리는 불이 나게 자신의 기숙사로 향하게 됩니다. Stop global warming? You sneaky little biatch. Maybe you should switch to water next time. Super helpful. Don't be late to party tonight. Okay, bye. Bye. 정신없는 하루가 지나가고 생일 파티 장소로 향하는 그녀의 앞에 생일 노래가 연주되는 이상한 뮤직박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그녀가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죠. 웬일인지 다시 눈을 뜬 이곳은 어제와 똑같은 기숙사. 휴대폰의 날짜도 여전히 9월 18일. 다시 생일날 아침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방금 전에 겪은 일이 꿈이 아니라면 정말 완벽한 데자뷰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또다시 밤이 찾아오고 파티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앞에 어김없이 놓여져 있는 뮤직박스. 이번에는 다른 길을 선택하고 무사히 파티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순조롭게 파티가 진행되는가 싶었지만 또다시 그녀를 습격해오는 가면을 쓴 괴한. 그리고 악몽 같은 하루가 또다시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Hey, you're up. 공포영화로서 해피데스데이의 가장 큰 차별점은 이렇게 주인공의 죽음이 영화의 초반에 등장하고 같은 하루가 반복된다는 타임루프의 설정입니다. 사실 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이런 설정은 해피데스데이 이전에도 많은 영화에서 등장했었는데요. 하지만 다른 장르에서 반복되는 하루와 공포영화 장르에서 반복되는 하루는 영화적으로 조금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죽을지 말지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영화의 핵심으로 하고 있는 공포영화 장르에서 주인공이 죽을 때마다 다시 살아나고 같은 하루가 반복된다는 설정은 마치 자동차의 안전벨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관객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괴한이 습격해오는 이런 공포스러운 순간에도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주인공 스스로도 죽음 자체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서 죽음의 공포라는 이 장르의 핵심이 주인공에게도 관객들에게도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포영화 장르의 핵심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이 영화의 독창적인 접근 방식은 단순히 공포감의 조성이라는 틀에 박힌 공식에서 벗어나서 해피데스데이만의 흥미로운 관람 포인트를 만들어갑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주인공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설정이 가미되면서 영화를 주도하는 결정권이 살인마가 아닌 여주인공에게로 옮겨갑니다. Seriously? I hate this sticker. 더불어서 주인공에게만 하루가 반복되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Might be able to help, you know? Can you help me stop reliving the same day over and over only to be murdered by someone I may or may not know? 이런 설정은 공포영화 역사상 가장 주도적인 주인공을 만들어냈습니다. 흔히 공포영화의 여주인공은 살인마에게 속수무책 당하거나 죽음을 당할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치기만을 반복하는데요. 해피데스데이의 주인공 트리는 자신을 죽인 살인마를 스스로 처단하기 위해서 무조건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복되는 하루를 역이용해서 이를 바꾸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진보적인 캐릭터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런 캐릭터의 변화는 영화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영화 자체의 분위기도 무조건 숨죽이고 당하기만 하는 수동적인 공포감에서 벗어나서 주인공이 주도적으로 위협에 대적하는 짜릿한 통쾌함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자신을 죽인 살인마를 스스로 찾아야만 하는 주인공의 상황은 추리 장르로서의 매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일 거라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을 알게 된 주인공 트리는 의심되는 사람들을 하나씩 조사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가지 단서로 살인마를 추리해가는 이 영화의 전개 방식은 단순한 공포영화를 넘어서서 자연스럽게 관객들도 진범을 추리해 나가는 두뇌 싸움으로 발전해갑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영화의 초반에 의미 없는 것 같은 인물과 사건들을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해피데스데이의 초반, 주인공이 처음 죽기까지 주인공의 하루를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을 주의 깊게 보신다면 영화의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깜짝 반전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Hi, it's nice to meet you. Thank you so much for helping me out. Oh my god. You sneaky little biatch. Who was it? You're right. It is none of your business. 수십 번의 죽음을 반복하면서 점점 자신을 죽인 진범에 다가가는 주인공 트리.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는 순간 영화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되돌아갑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이자 자신이 죽는 날을 무한 반복하게 된 주인공은 과연 모든 비밀을 파헤치고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생일을 앞두고 조금은 특별한 생일 선물을 기대하는 분이 계신다면 죽음의 무한 반복이라는 아주 특별한 생일 선물을 이 영화로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빨간 도깨비였습니다. Tomorrow. Tomorrow's good enough for me. Oh.